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사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갓 졸업한 3명의 학생을 모셨습니다. 자, 왼쪽부터. 안녕하세요. 세종고등학교 졸업한 김병민입니다. 김병민 군. 안녕하세요. 광덕고등학교 졸업한 김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고등학교 졸업한 김현재입니다. 같은 반이에요, 결국은? 같은 반인가요? 같은 과인가요? 과는 같은 과예요. 과인데 반은 다 달라요. 인원이 좋았겠어요. 좀 많아서 고정을 퇴소도 안 하고. 한 번에 갔죠, 한 번에. 한 번에 갔네. 한 번에 가야죠. 학교에서 좀 공부 좀 꽤나 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요. 경영학과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간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원래 꿈은 좀 명확히 있었는데 그 꿈 위해서 어떤 과를 갈까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결정하게 됐어요, 경영학과. 또민.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경영학과 가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도 계속 그 과 가겠다 하고 준비했었어요. 현재분. 저는 경제로 시작을 했는데 경제 공부하다가 경영학에 좀 알게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세 분 여러분 전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무슨 전형이 저는 있었어요? 기회균형 전형 중에서 농어촌 자격으로 기회균형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도민군은? 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분은? 저는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각자 이제 어려운 솔직히 얘기해요. 일반 전형이 그래도 아니, 제일 어려워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내신이 좀 낮아도 스펙이 많이 있으면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지역균형,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교 1등, 2등이 아니면 절대 쓸 수도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겸손해요. 은근히 자기 뛰어요. 확실히 경쟁률이 되게 높긴 해요, 일반 전형이. 일반 전형 그리고 면접 때 영어, 수학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안 풀어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인성 면접이요. 그래요? 면접의 방식이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랑 영어 문제를 풀고 나면 시간이 안 남기 때문에 인성 면접은 하지 않습니다. 몇 분 푸는데요? 15분, 그러니까 1시간 풀어서 15분 동안 문제풀이 하는데, 근데 시간이 남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본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문제 풀면은 면접이 종료가 되죠. 근데 그 정해진 시간에 문제가 다 풀려요? 아니면 못 푼 사람도 있어요? 다 못 풀어도 이제 나는 이런 정도로 노력을 했다 이런 것만 보여줘도 다 푸는 학생이 드무니까. 수준은 수능 수준이에요? 아니야, 문제는 수학은 수능보다는 확실히 한 단계 위고요. 범위는 수능, 범위는 고등 수학. 문과 수학에서만 나와요. 옛날에 기출 문제 보면 이과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이제 최대한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내려고 노력하는 추세인 것 같기 때문에 따로 이과 수학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를 무리 없이 해낼 정도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 수능 영어가 어려웠잖아요 이번에.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잖아. 해석만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닙니다. 그걸 또 영어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를 줍니다. 정답이 선다 문제는 아니고 가령 논술식으로. 이번에는 생생함이 기업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생생함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일 수 있게 한다는 사례를 몇 개 준 다음에 공통점 찾아내기, 그다음에 이걸 네가 경영자라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얘기하고 그런 걸 냅니다. 제일 어려운 전형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정말 쉬운 전형. 왜 그래? 인성. 욕 먹습니다. 아니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쉽다는 거예요. 일반 전형 이번에 몇 대 몇이었어요? 올해 4.7대 1. 두 분은? 저는 한 3대 1 정도. 저 한 2.7대 1이었나? 근데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없죠. 일반 전형은 네, 누구나 넣을 수 있는 전형이고 그건 기회균형, 지역균형은 학교장 추천이 있어요. 걸러서 온 사람들이. 일반 전형은 그 수시의 다 한 종류. 저희가 당연히 다 죄송합니다. 수시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수시에 입사제 같은 다 입사제인데 입사제 종류가 여러 개.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소서들 쓰셨죠? 자소서. 네. 자소서. 중요하죠, 세 명 다 썼죠. 네. 보고 썼어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썼어요? 솔직히. 보고 쓴다는 게 선배들 저 선배들이나 학교에 또 서울대나 간 사람 선배가 없으면 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학원이나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요새는 또 베낀 거? 그거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베끼지 마라. 네. 자동으로 베껴서 걸러져요. 몇 단 이상 겹치면 몇 프로 이상이면 여러분 불합격 요즘은
논문도 가짜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 남 보고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참고할 수는 있어요.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나 흐름 같은 거. 네. 추천드리는 거는 혼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써보고 좀 초안 정도는 좀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걸 보면 좋지 않나. 안 그러면은 남의 걸 보고 아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이런 구성 이런 흐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이 따라가게 돼 있어서 얽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거 다 쓰고 많이 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거 보고 참고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일찍부터 시작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르다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언제쯤부터?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쓴다기보다는 뭐 마음속에 준비라는 준비. 거. 네. 아.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 나는 경제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다. 근데 1학년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펙을. 근데 대략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테셋이나 뭐 이런 쪽에 활동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그 자기 시간별로 이렇게 2학년 때 언제 여름방학에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자기소개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준비할 때. 준비할 때?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 거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어렴풋하게 네. 자기 계획 갈 길을 이렇게 좀 영어는 이 정도 아니면 수학은 어떤 느낌 아니면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계기가 되었는지 뭐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해놓고 활동을 하면은 좀 체계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뽑아 쓰는 것보단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1학년 때부터 조금 어렴풋하게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늦죠. 좀 어려워요. 일단 제일 자기 냉정하게 지금 시기에서는 냉정하게 자기가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갈지를 정해놓고 그 자기소개서 형식을 보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맞다 생각해요. 처음에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높게만 목표를 잡고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제 대학마다 서로 전형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니까 이제 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1학년 때부터 지금 1학년 분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1학년 분들도 좀 어렴풋한 계획은 있어야 된다. 자기 개성,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그런 건 어렴풋이 있다가 뭐 중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세 분 자소서 보이십니까? 뭐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제가 자소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 정보는 지운 상태에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소서를 조금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초점을 맞췄다. 서로 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형님, 자소서 뭐 일단 독서 목록은 뭐예요? 독서 목록부터 봅시다. 독서 목록. 네. 독서는 총 3가지 책을 쓰게 돼 있는데 네. 저는 첫 번째로 정의란 무엇인가 아, 마이클 샌델 거. 네. 야,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사기열전 아, 이건 사과천. 뭐 고대 그 참 명저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실용적 느낌? 경영학에 관해서 설명한 경영학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그런 책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철학, 경제, 그다음에 역사 이 정도에 배치했군요. 우리 도민구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덕골이라는 이제 어떤 공장장이 공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내용을 있는 책을 썼고, 두 번째 책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해서 그 책을 썼고, 세 번째는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정말 제가 적어도 한 1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정말 좋아해서 이 책 갖고 할 말이 많아서 이 책을 썼었어요. 우리 저기 현재군은 네. 저는 제 거는 컬처 코드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건 제가 경영학 중에서도 약간 문화 경영 쪽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기 때문에 진로 쪽으로 하나를 썼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정치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한 적이 있어서 이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었었고, 세 번째는 이기적 유전자와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이제 과학 쪽이지만 이게 사실은 약간 경제학에도 접목이 많이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흥미롭게 읽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을 좀 썼습니다. 뭐 어떤 분야를 배치하자 이것보다는